안녕하십니까. 송곡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2월 25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지지율 조사가 발표가 됐죠. 대선 지금 12일 남겨놓고, 불과 12일 남겨놓고 지지율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자, 액면 그대로 일단 믿는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수치가. 이 갤럽 조사, 갤럽이 매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죠. 지난주 발표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무려 7%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벗어났고 또 처음으로 한 석 달 만에 40%대를 기록을 했었죠. 자,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역전됐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발표된 것은 이재명이 38, 윤석열이 37. 자, 이재명은 무려 4%포인트나 상승을 했고 윤석열은 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오늘 또 NBS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는 곳, 여론조사 기관 네 군데서 같이 합니다. 여기 또 보면은, 윤석열이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긴 이기는데, 윤석열 39%대 이재명 37%. 그런데, 자,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은 1%포인트가 하락을 한 반면, 이재명은 무려 일주일 사이에 6%포인트가 상승을 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죠. 엠브레인 퍼블릭, 이것과 같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윤석열이 40.2, 이재명이 39.4,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도 윤석열은 3.4%포인트나 하락을 했고, 이재명은 1.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있었다면은 지난 일요일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을 했죠. 본인이 제안을 했던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단일화 경선, 그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그 일이 하나 있었고, 또 지금 며칠 전부터 이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죠. 자, 그런 변수가 또 하나 있었고, 그 전에 좀 됐지만은 적폐 발언, 소위 윤석열의 적폐 발언, 이것은 일단 어느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적폐 발언으로 인해서 진보가 결집을 한다. 자,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런 요인이 있다고 해도 한 주 사이에 무려 갤럽 조사 기준으로 8%, 양쪽 합치면 8%죠. 7% 윤석열이 이기고 있었는데 1%를 졌으니까. 자, 8%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6%가 일방적으로 이재명이 상승을 일주일 사이에 뭐 그렇게 이재명이 어떤 잘한 게 있다고 이렇게 6%나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이 여론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거 막판에 대해서 이 다음 주 되면은 또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를 아예 공표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를 노려서 그 직전까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이런 지지율을 막 올려놓고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는 깜깜이 시점을 앞두고 그런 또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지금 확인할 길은 없죠. 이것이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은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업계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돌죠. 가령 지금 정부 발주 여론조사를 많이 했던 그런 여론조사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소문들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확인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의 이 의문점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막판에 열세로 몰리게 되니 지금 막판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층, 진보층을 총결집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또 윤석열을 포위를 하고 윤석열을 고립화시키는 그 일을 어제, 그제, 오늘 계속 벌이고 있죠. 자, 총동원이 됐습니다. 일단 진보 좌파 진영은 총동원이 돼서 총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유권자들까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할 수 있는 스피커들이나 여권 주변의 인물들이 모두 나섰죠. 문재인 대통령조차 군산 갔다 왔지 않습니까? 선거 불과 2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자, 그리고 군산 가가지고 정부 지원 이야기를 막 하고 했죠. 그리고 지금 부산 경남이 그동안 문재인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는데 상당히 이 지지세를 몰아줬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왜냐하면은 이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의 지지를 받는 TK, 반 TK입니다. 완전 TK도 아니고, 그, 안동에서 초등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있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죠. 취약을 하니 지금, 그동안 나서지 않았던 사람 또 한 명이 나섰습니다. 이호철,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 1비서관 민정수석을 했죠. 이호철, 삼철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그래서 이호철 씨가 지금 부산에서 부산 선대위의 자문역을 맡아서 친노 친문을 결집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호철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할 때 민정 1비서관이었고 문재인 비서실장할 때 민정수석을 한 그런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호철이 아마 이것도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아마 이렇게 간곡히 또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외에 기존에 있던 이해찬, 유시민, 또 설훈, 동교동계 출신인 설훈까지 그 이낙연 후보를 도왔지만 경선에서는 지금은 완전히 발벗고 나서 있습니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외곽의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줄리 의혹을 다시 막 확대 재생산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본인이 남은 12일 동안 할 그 선거운동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 윤석열 빼고 다 뭉치자. 자, 이 새정치라는 것, 이것을 미끼로 해서 윤석열 빼고 다 뭉치자.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정치라는 게 다른 거야.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군소정당에 다당제를 도입을 해서 군소정당에게 의석을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당장 타고는 지방선거에서 중대 선거구제 도입, 이렇게 미끼를 막 던지면서 윤석열 빼고 다 뭉치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심지어 이 조원진 태극기 부대 상징인물이죠. 조원진도 대선 후보입니다. 자, 조원진 후보에게 러브콜을 이재명이 던졌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보통 때 같으면 이재명이 이기고 있다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조원진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조원진은 윤석열에게 여전히 적대적이죠.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생가에 윤석열을 갔을 때 막아서고 했던 그런 조원진입니다. 그래서 조원진에게 이재명이 추파를 던지는 것이죠. 조원진 후보가 공개를 한 겁니다. 어젯밤에 이재명이 전화가 와서 극단적 대결의 정치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교체가 돼야 한다. 정치 개혁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도 와서 최근에 본인이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 있을 때 직접 이재명이 조원진에게 문자를 보내와서 안부도 묻고 내가 지금 대구에 왔다.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조원진이 처음에는 이게 진짜 이재명이 아닌 줄 알고 무시를 해버렸는데 다시 또 문자가 또 왔다. 두 번이나 문자가 왔다. 그리고 한 번은 직접 전화 왔다. 자, 이 정도로 이재명은 윤석열만 아니면 다 같이 간다. 이것을 직접 되든 안 되든 실제로 결합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식의 이 메시지를 막 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원진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 하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조원진도 오늘 밝혔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렇게 이재명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지금 계속 섬기고 있는 조원진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윤석열을 빼고 다 뭉친다. 이게 아주 절박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의미 있는 행동을 했죠. 이재명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 진보 진영에 있다가 조국 사태에 실망을 해서 보수로
넘어간 건 아니고 이 비평을 하면서 논평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 문재인 정권 주변을 비판을 하는 자 그런 입장에 있는 진중권에게 며칠 전에 이재명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분들을 우리 품에서 떠나게 해서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중권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중권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신 또 이재명이 진중권에게 전화한 보람이 있었죠. 성과가 있었죠. 진중권이 이재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중권이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은 저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니 안심하라. 저는 심상정 후보, 지금 정의당에 복당했죠. 저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두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싸우면은 제가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이재명의 장점이라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 윤석열은 김종인을 내치는 순간에 옛날 보수로 돌아갔다. 혹평을 윤석열은 또 혹평을 하죠. 김종인과 진중권은 특수한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 일단 진중권에게 이재명이 전화 건 건 효과를 봤죠. 진중권이 이렇게 해놓고 남은 12일 기간 동안 이재명 뭐 비판 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치 교체라는 것을 해서 안철수 또 심상정에게도 다 구애를 합니다. 다당제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이런 걸 막 놓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윤석열과 안철수가 합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핵심은 안철수를 자기가 이재명이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죠.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막 어떤 미끼를 투척을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윤석열 포위 작전을 하고 고립화하고 이러면서 빨리 선거 기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사이에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이 이 지지율 믿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실화라고 가정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가장 확실한 건 안철수와의 단일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철수가 왜 이 단일화에 대해서 다시 미온적이냐 이 부분을 뭐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간에 별 소문이 다 있죠. 안철수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의 반대로 단일화를 하지 못한다. 김미경 교수는 유세를 다니면서 기적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안철수 후보가 완주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기적을 믿는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교수는. 자, 그런데 김미경 교수는 정치인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안철수가 너무 미온적이니 뭐 이것은 뭐 루머에 불과하지만 이런 말까지 놔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철수가 워낙 미온적이라서 정권에 뭔가 책 잡힌 거 아니냐. 안철수 주변이.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놔두는 상황이니 자, 이런 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이 안철수가 미온적인 이유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준석의 조롱과 더불어서 윤석열 주변 인물들의 자각론, 오히려 사자구도에서 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윤석열 주변에서 나오고 있죠. 안철수 기회도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는 과거에 민주당과 같이 했을 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보층 유권자도 섞여 있다. 그러니 아예 그냥 빼고 그냥 4강으로 그냥 가도 이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이준석의 조롱과 윤석열 주변 인물들의 자각론, 이것이 맡고 있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구애, 이관계, 혼란시키기,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선뜻 이렇게 윤석열과 손을 잡기가 좀 주저하는 그런 기운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안철수가 미온적인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의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 벌써 커피타임, 진정성만 있다면 커피타임 10분이면 단일화 끝낼 수가 있다고 한 말이 그렇게 말한 게 벌써 한 2주 정도 지났죠. 그런데 그런 시도 하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물론 물밑에서 다른 움직임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는 이 상황에서 주말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28일부터는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절박함이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안철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가 굽히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의 조령이든 자강론이든 이재명의 구애, 윤석열의 절박한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죠. 그래서 지금 당 중진들도 집으로 찾아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주변에 일부 참모들의 뭐 자리 나눠주기 싫어서 단일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죠. 이준석처럼 구원이 있어서 안철수가 구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지금은 윤석열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그런 결단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